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경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앙겔라 메켈 이후의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혹은 수상은 누가 될 것인가? 지난 1월 16일 기민당에서는 새로운 당수를 선출했죠. 아민 라셰트. 자, 기민당 당수가 선출되면서 앞으로 9월 선거에서 누가 기민당 기사당의 수상 후보자가 될 것인가. 앞으로 3월 내지 4월 내에 기민당 기사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누가 최종적으로 수상 후보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기민당에서는 라셰트가 당수가 됐어요. 근데 바이에른 지방은 특별히 2차 대전 이후에 기사당이라 하면서 기민당과 기사당은 자매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기민당 기사당에서 한 사람을 누가 뽑느냐, 후보자를 누가 뽑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3인당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숄츠 현 재무장관을 3인당 앞으로 독일 수상 후보로 이미 내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기민당 기사당 간의 합의에서 누가 수상 후보자가 되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근데 기민당 당수 라셰트와 바이에른 주지사로 있는 마크스 쇠다 간의 이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현재 입장까지 보면은 여론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심지어는 다른 당을 찍는 독일인들 간에도 마크스 쇠다, 바이에른의 현 주지사인 마크스 쇠다를 선호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제가 보기에도 마크스 쇠다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는 기민당 기사당이 자매 정당이면서도 바이에른주 이외에 많은 독일인들이 이렇게 바이에른주에서 나오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1980년 슈트라우스가 나왔지만 결국은 패배를 했고, 또 2002년도 슈토이브가 나왔지만 3인당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면서도 바이에른 지방은 특수한 지역이다 해가지고 그 이외 지역의 독일인들이 그렇게 그쪽에서 나온 후보자를 선호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번의 경우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독일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마크스 쇠다가 원체 그 정치적인 차질이 있고, 이번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앙겔라 메르켈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맺어지면서 또 이번이야말로 그 바이에른 주지사에게도 하나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기민당의 당수 라셰트보다는 기민당 기사당 전체를 위한 앞으로 수상 후보자는 마크스 쇠다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9월의 선거에서 어떻게 판가름이 날 건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일은 다당제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나오면은 꼭 연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 구정당으로 있는 독일 대한당이나 국자적인 있는 좌파 정당은 아무래도 연정의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많고,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그 하나는 소위 그 암펠 연정이라 해가지고 3인당, 그 다음에 녹색당, 자민당. 우리가 신호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빨간색, 황색, 그 다음에 녹색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빨간색은 이제 삼인당, 녹색당은 녹색, 그 다음에 자민당은 그 누른색. 이런 연정의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기민당, 기사당과 녹색당, 자민당 간의 연정. 이걸 보통 자마이카 연정이라고도 쭉 합니다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앞으로 선거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안펠 연정의 경우는 3인당과 녹색당 간에 있어서 3인당이 녹색당보다도 득표수가 많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녹색당이 20%를 얻는가 하면 3인당은 지금 15% 정도밖에 얻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안펠 연정이 되려면은 3인당인 녹색당보다도 지지도가 높을 때만 가능해요. 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 대안이 이제 제가 얘기한 자마이카 연정을 해가지고 기민당, 기사당, 녹색당, 자민당. 이렇게 되면 기민당, 기사당이 이번에 특별히 마크스 죄다로 인연해서 굉장한 표를 얻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현재 기민당, 기사당이 37%를 얻고 있어요. 근데 마크스 죄다가 후보로 나오면서 이번에 더 많은 표를 얻지 않겠나. 또 코로나 사태로 인연해서 지금 안겔라 메켈이 잘하는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많은 표가 더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제가 보기엔 38%, 9%, 심지어 40%까지도 갈 수 있지 않냐. 근데 여기 이제 녹색당이 지금까지 쭉 보면은 20%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민당, 기사당, 녹색당만 해도 과반수를 얻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자메이카 연정을 해가지고 이제 자민당까지 들어오면은 아주 절대 다수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좌다 우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기민당, 기사당과 자민당이 이 두 정당에 의해서 연정이 된다면은 그것처럼 좋은 장래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민당은 지금 5% 정도밖에 얻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민 기사당하고 녹색당, 자민당의 연정이 앞으로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나. 자, 앞으로 모든 것을 두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9월 달에 이제 선거 실시되고 그동안에 16년에 안겔라 메켈의 집권은 이제 끝을 맺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9월달 선거는 앞으로의 독일을 위해서, 유럽을 위해서, 또 세계적인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선거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기민 기사당, 자민당 그리고 녹색당이 하나의 연정으로 됐을 때 그 어떤 그 결과가 앞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전 세계가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독일도 어떤 정당 간의 연정에 따라서 독일의 그동안에 침체됐던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느냐. 지금 이러한 큰 테마가 지금 놓여 있어요. 독일의 경우. 지금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국가 경제냐 시장 경제냐 하는 큰 테마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자, 좌파 성향의 정당들은 국가 경제를 선호하는 데 비해서 이 보수 정당, 우파적으로 나가는 이런 보수 정당 경우는 시장 경제를 다시 도약 단계에 올리자 하는 그런 관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국가 경제나 시장 경제냐, 어떤 경제가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중대한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제가 2차 대전 이후의 독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2차 대전 이후의 독일도 그 어려운 시기에도 아데나우어와 에르하트가 시장 경제를 단행하면서 독일의 라인가인 기적을 또 경제적인 활성화를 가져왔어요. 당시에 경제장관을 했던 에르하트는 1957년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모두를 위한 번영, 볼슈탄 für alle.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데너와 에하트 기민당 정권이 그 후 경제적 기적을 가져왔죠. 에하트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선 떡덩어리를 크게 불켜야 뜯어먹든 어떻든 할 수 있지 않는가. 이 말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이제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 후에 경제 발전이라는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정말 에하트가 말한 것처럼 떡덩이를 우선 불켜야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시장 경제를 과감히 추진할 때 다시 독일이 다시 일어나야 유럽, 유남이 삽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저의 개인적인 희망은 계획경제, 국가경제가 아닌 2차 대전 직후에 경험했던 독일의 그 경제정책, 다시 시장경제로 과감히 우리가 실천할 때 다시 경제가 불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좌파다 우파다 하는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경제정책을 과감히 실천해야겠는가 할 때 저는 당연히 우리도 시장경제로 다시 우리 경제가 회복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앙겔라 메르켈 이후에 독일 수상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처지에 있지 않냐 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꼭 이 독일의 9월달 선거가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앙겔라 메르켈 이후에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